미국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대형 강당. 여기 한 중국 연구원이 한국의 핵무장은 어차피 중국 기술자들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그것은 곧 중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 미국 국방부 소속 연구교수가 중국 연구원의 발표를 중단시키더니 이내 그를 강의실에서 내쫓고 맙니다. 대체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군사무기 생산 제조업체를 다니고 있는 메이시라고 합니다. 기계공학 전공을 살려 상당히 높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군사무기 제조업체에 취업에 성공했던 저는 이제는 6년 차로 팀의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저희 기업의 무기 수출률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군사무기 학술회에 참석하기를 권유했고 팀의 리더였던 저는 당연하게도 대표로서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선진국의 힘과 군사무기 파급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저였지만 실제 회의를 주관하던 미국 국방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보니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률이나 그 영향력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영향력 있는 나라에게 핵무장 승인까지 해준다면 한국은 곧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쟁 억제력을 가지게 될 것 같았고 아무래도 저희 기업의 군사무기 수출률 하락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핵무장의 공식화 승인만 없을 뿐 이미 국가 자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제 성장력과 무기 기술력을 가진 대단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한국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진실은 회의를 주관하던 미국 국방 연구교수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우리는 현재 진정한 국방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곳의 대부분 근로자분들은 군사무기 관련 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영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이렇게나 단기간에 퀀텀 점프에 가까운 국방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하지 못했겠죠. 실제로 현재 한국은 20년 전 미국의 국방 억제력에 놓여있던 그저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최단기간에 최고 선진국 국가 대열에 합류한 나라이고 이러한 기술과 경제의 발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국방 기술로도 흘러가게 되었죠. 지금 전 세계의 전쟁 억제력 기준은 아마도 미국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으로 지금 여기 계신 군사무기 관련 근무자분들이 있으신 거겠죠. 하지만 미래에는 어쩌면 미국의 군사무기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 도움을 받거나 직접 한국의 영토로 연구공장이나 생산공장을 옮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률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치의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전 세계 나라 중 가장 높은 군사무기 수출 증가율을 보인 국가이고 이것은 미국보다 높은 수치이죠. 더군다나 그들의 기술력이 더욱 놀라운 것은 꼼꼼한 조립 기술과 AES 처리로 단순한 군사무기 수출이 아닌 여러 나라들과의 두터운 신뢰를 장기적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아닌 국방정세에 민감한 유럽권의 나라들조차 지금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에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국방 영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아마 약화시켰다는 말보다는 힘의 균형이 균등화되고 있다는 말이 더 맞겠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나라들의 국방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은 동맹국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더는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높은 경험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나 전 세계 신뢰도가 미국보다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의 핵무장 승인 단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핵무장과 관련된 논의가 아닌 한국이 여러 나라들의 올바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다음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군사무기 기술력 차이는 절대적 수치 차이로 8.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군사무기 수출률의 지표에서도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즉 우리는 앞으로 전쟁 억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선진국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군사무기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며 기대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방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의 핵무장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나 세계 국방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것은 매우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기업만 하더라도 한국의 탱크나 전투기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순이익이 많이 낮아졌고, 이는 곧 한국의 국방 경제력 그 자체의 엄청난 성장력을 의미하기도 했거든요.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미국의 군사무기 기업 내부적으로 한국 군사무기 대기업들과의 기술 관계 회의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곧 한국이 미국보다 더 효율성 있는 군사무기 기업 경쟁력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가 한국의 놀라운 영향력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분위기를 보이던 그때, 뜬금없이 한 중국 기술자가 한국 핵무장과 관련된 실체를 직접 발표하고 싶다며 막무가내로 강단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는 굉장히 불만 있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기에 곧바로 경호원들이 그를 저지했지만, 미국 국방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며 그의 발언을 승인하셨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기술로 개발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스승과 다름없는 중국 정부나 기업의 기술 전수를 받고 있었고,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배움을 받아 경제성장 국가로 도약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한국의 핵무장이 오로지 한국의 기술 영향력으로만 이루어낸 일이라니 그것 자체부터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꽤 밀도 있는 핵탄두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국가이고,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의 핵무장 관련 기업들도 전부 중국 연구원이나 기술자들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군사무기 기업들은 한국의 지형적 요충지를 알아차리고 군사무기 관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중국인 연구자들을 무료로 파견을 보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5년 내에 한국의 핵무장이 승인된다면 그 핵탄두 개발 기술 자체가 중국 기술자들의 기술력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의 핵사용 주권이 중국 국방부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한국은 핵무장을 해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러한 기술마저 없을 텐데 중국은 이미 수십 개의 실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기술도 실제 탄두를 조립하고 생성해내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섬세한 기술력의 한계에 도달했죠. 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탱크 판매 대기업이나 전투기 조립 관련 기업들도 대부분 중요 직책에 중국인 기술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교수님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핵무장은 곧 중국 기술자들의 기술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니 세계 국방경제의 기준은 중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미국의 군사무기 기업에 근무하면서 중국의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파견을 나가 있다는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저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주장이었고, 실제로 제 옆에 있던 다른 기업의 근로자분들 또한 저게 무슨 미친 소리냐며 허탈한 웃음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은 그 중국인 기술자분은 현재 핵탄두를 세밀하게 조립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기술자들은 오직 중국인들 뿐이라며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 승인 자체가 불필요한 과정이라는 의견을 주장했죠. 그러나 그것을 조용히 보고 있던 미국 국방 교수님께서는 이내 충격적인 반박을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발언을 이어나가던 중국인 남성의 무선 마이크를 직접 뺏으시더니 그의 옆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반박을 이어나가셨는데요. 자, 미국이 왜 동아시아 핵무장 주권을 한국에게 줬는지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단편적인 상황을 통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세계 경제나 국방 경제의 중심이 마치 중국인 것처럼 굳게 믿고 있는 당신의 태도는 완벽하게 선동당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의 핵탄두 개발 기술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핵탄두 불량률에 관한 내용은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국방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 전쟁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군사무기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일종의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깊은 의미가 깔려 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과 대등하거나 특정 부분에서는 그 이상의 군사무기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기술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면 지금의 한국 핵무장 승인이 가능했을까요? 미국과 중국은 매우 민감한 각국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의 정보망에 이러한 정보가 접수되지 않았을 리 없다는 말입니다. 즉 당신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그저 중국이 한국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는 말이죠. 또한 지금 한국은 핵탄두를 실체화하지 않았을 뿐 그들의 핵무장 관련 기술력은 이미 5년 전부터 완성 단계였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앞으로 10년 정도가 세계 국방경제의 새로운 기준이 나타나게 될 중요한 시기인데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과 관련된 기초부터 개발해 나간다면 상당히 늦어지게 되죠. 당연하게도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핵무장과 관련된 최종 단계에 도달해 있던 상태였고 몇몇 군사무기 수출 과정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이러한 의견을 비밀리에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권 국가들에게 핵무장 관련 기술의 단계를 알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높은 국방 신뢰를 얻어냈다는 말이죠. 한국이 단순히 탱크나 전투기를 많이 판매한다고 지금의 국방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는 오직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힘의 균형을 부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전혀 새로운 나라가 상상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핵탄두 불량률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핵탄두를 다수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현재 대부분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지하 창고에 보관되고 있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중국은 핵탄두를 개발하고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무려 40%에 달하는 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발표한 자료가 아닌 미국 국방부가 5년 전에 통계를 가지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즉 중국의 핵탄두 개발 기술이나 핵무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탱크나 무기 수출에 관련해서도 높은 불량률을 보이지 않나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방 경쟁력에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고 영토의 크기가 클 뿐 다른 나라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대상조차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방금 당신이 주장했던 중국의 기술자들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네요. 중국이 한국보다 더 수준이 높은 핵탄두 기술 개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당신들의 불량률을 보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니까 말이죠. 특히나 호시탐탐 한국의 경제 결과물이나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이나 생활 방식까지 원래 중국의 것이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당신들의 태도는 지금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핵무장처럼 예민한 국방 사안은 더더욱 신뢰가 있고 자신들의 행동이 투명한 국가 가져야 되는 게 맞죠.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가 본격화된다면 자연스럽게 당신들 즉 중국의 국방 경쟁력은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이 노리고 있는 전쟁 억제력이죠. 당신들은 한국의 단독 핵무장 기술력과 미국의 압박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거리낌 없이 피해를 주는 중국은 지금 한국의 핵무장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경제나 국가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요? 제가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바로 최근에 한국 핵무장과 관련된 주제에서 오직 중국인들만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계속해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다. 중국이 있기에 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로 은근슬쩍 한국이 당신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현재 중국의 주제를 모르는 안쓰러운 행동에 가깝죠. 아마도 한국의 핵무장이 시작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수준도 더더욱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만 파악하더라도 현재 전 세계의 트렌드가 어떤 국가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주장했듯이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군사무기 기업들은 직접 한국의 기술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 부족한 땅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자들을 간절하게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미래 주도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죠. 교수님의 반박에 중국인 기술자분은 상당히 당황한 듯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강단에서 내려가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기술자분의 발언은 그저 아무런 근거 없는 폄하 발언에 불과했고 그것들 듣고 있는 학술회의 인원들은 대부분 군사무기 지식이 매우 뛰어난 연구원이나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조차도 미국 교수님의 발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설득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놀라운 영향력이었고 그것은 곧 중국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군사무기 기술자분이 자신이 직접 중국과 한국을 출장 때문에 둘 다 경험해봤는데 그 두 나라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한국에게 밀려 국가 경제나 국방 순위에서 하락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미래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해봤고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경험이기도 했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중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면 중국이 선진국이라며 여행을 오라는 글들이 매우 많지만 군사무기 출장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은 처참할 정도로 더러운 나라였죠. 그들의 길거리나 도시는 수도인 베이징조차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고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바로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길거리 도보를 화장실처럼 이용했고 이러한 모습은 외국인인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절대 선진국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 군사무기의 출장 때문에 잠깐 입사하게 된 중국의 군사무기 기업은 더더욱 그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를 찾아와 미국의 군사무기 기술이나 설계도를 자신들에게 팔지 않겠냐며 암묵적인 비리 거래를 제안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중국인들이 얼마나 비열한 국가의 국민들인지 알 수 있었죠. 물론 저 하나에게 그치는 경험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중국을 동시에 방문한 다른 동기들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것을 보면 중국인들의 습성은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이상했던 것은 바로 제가 다음 출장지인 한국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을 하자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끝까지 헐뜯으며 중국의 속국이 한국이라는 동일한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중국보다 수준이 낮은 나라다. 한국의 군사무기 기업을 가봐야 도착하는 즉시 물리적 압박을 받아 미국의 모든 군사무기 기술을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황당한 말로 한국으로 가려는 저를 막아서더군요.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중국인들이 왜 한국에게 국가적인 열등감을 보이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단순히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주제를 벗어나 저는 그들이 왜 한국에게 열등감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철저히 시민의식을 지키며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중국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길거리에서 음식 도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의 소지품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을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량한 한국인들은 제가 물건을 떨어뜨리자 뒤에서 주워 아무런 말 없이 그것을 건네주는 단계의 최종 선진국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때 한국이 미국보다 살기 좋은 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비밀은 제가 한국의 군사무기 기업에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최근 20년 사이 성장한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군사무기 기술력 최고 단계에 올라 있었고 이미 그때부터 그들은 약 1개월의 기간으로 핵탄두의 본체와 탄두를 완성할 수 있는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즉 저보다 앞서 발표한 중국 기술자분의 말이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폄하 발언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에게 무기를 구매하는 유럽권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과도 거래하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기술 보증에서 매우 민감한 국가들인데 그들 대부분은 현재 한국과 무기 수출 완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의 핵무장 그리고 전쟁 억제력을 가지는 나라가 한국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중국은 중국인들의 생활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가난한 후진국인데 왜 자꾸 한국에게 열등감을 보이며 이러한 학술회의가 있을 때마다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핵탄두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 단계이지만 이러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지 않나요? 한국의 K2 탱크 그리고 KF-21은 한국을 대표하는 군사무기이면서도 여러 나라들의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군사무기가 단 한 개라도 있을까요? 군사무기 연구원인 저조차도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중국의 처참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기술자들이 한국 기업에 근무하여 기술 전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별다른 설명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억지의 주장에 불과하고 단순히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가 두려워 그 주권을 거짓으로 가지기 위한 중국 정부의 술수일지도 모르죠. 저는 방금 발언을 진행한 중국인 기술자분 개인의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중국의 선동작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중국은 조만간 한국의 군사보호를 받으며 말 그대로 한국의 속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의 주장과 다르게 현실은 매우 차갑다는 말이죠. 지역 동맹국들의 한국의 핵무장은 그 자체만으로 든든함을 제공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마 중국은 국가 경쟁력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겠네요. 한국과 중국을 둘 다 경험한 연구원분의 발언에 중국 남성은 상상치도 못한 현실을 마주한 것 같은 반응이었고 그는 결국 몸을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학술회를 주관하시던 미국 국방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벗어난 전 세계 국가 신뢰도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러한 한국의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군사무기 기술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소 폐쇄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군사체계를 유지하던 미국이었지만 신흥 강국 한국의 등장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금 저희와 같은 무기 기술자들은 더 높은 기술력과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아마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세계 국방의 기준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